클라우드의 설계에서, 그러니까 아키텍트라면은 알아야 될 설계 방식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1번과 2번이 있는데, 모놀리틱이 있고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어요. 모놀리틱, 모노는 하나죠. 리틱은 엄청 큰다 이런 뜻인데, 하나의 통째로 묶어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여기 데이터베이스, 여기 뭐 웹, 여기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뭐 인증, 결제, 뭐 구매, 뭐 검색,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하나에 묶어놓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하나에 묶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서로 간에 긴밀한 소통이 가능해져요. 왜냐면 컴퓨터를 건너뛸 필요 없이 하나의 컴퓨터 안에서 다 실행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 그리고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단점은 뭐냐? 이 컴퓨터에 불이 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다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괜찮죠. 뭐 DB 어차피 DB 없으면 웹 못 쓰고, 네트워크 안 되면 웹 못 쓰고, 이거는 어차피 안 되는 거라 상관없는데, 이런 케이스를 볼게요. 카카오톡을 하는데 카카오톡에 검색 기능이 안 된다 칩시다. 근데 같이 몰아넣으면 어떻게 되죠? 검색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카카오톡 로그인도 안 되고 뭐 채팅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클라우드에서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디자인하라고 해요. 근데 현업 가시면은 이것도 많이 써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에서는 이렇게 웬만하면 이렇게 설계를 해라. 웬만하면. 이유는 뭐냐? 자, 루슬리 커플드 또는 디커플드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같이 붙여 있는 거죠. 느슨한 결합. 느슨한 결합. 자, 이 느슨한 결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한 컴퓨터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이를 인터넷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터넷이라는 말이 뭐예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하나가 잘못돼도 나머지에는 영향이 없게. 이거는 하나 터지면 컴퓨터가 그냥 통째로 터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루즐리 커플드 또는 디커플드 방식이라고 그러고, 마이크로 서비스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클라우드. 이게 클라우드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 클라우드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오면은 루즐리 커플드입니다. 디커플드. 이걸 주고받는 방식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큐고 두 번째는 펍섭인데 한번 봅시다. 자, 큐 방식입니다. 얘는 큐는 줄이에요. 줄 쓰는 거예요. 줄 쓰는 거. 자, 큐를 줄 쓰는 건데 줄 있죠. 자, 뭔지는 모르겠는데 줄을 섰어요. 그러면 줄이 먼저 쓴 애가 먼저 나가겠죠. 그쵸? 그래서 뭐냐면 줄에다가 넣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배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민에서 주문을 넣습니다. 주문을 넣으면은 배민 그 받는 사람이 주문창에 쫙쫙쫙 쌓이겠죠. 줄 서 있겠죠. 그거 하나씩 뽑아서 주문 처리하죠. 네. 이런 주문 처리, 뭐 재고 처리, 결제 다 이런 느낌으로 씁니다. 왜냐면 내가 결제해서 순차적으로 생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프로듀서와 컨슈머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까지는 아마 안 나오고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큐, 줄을 세워서 하는 방식이고, 매니지드입니다. 매니지드. 서버레스. 이 큐는 SQS를 쓰면은 저희가 만들 필요가 없어요. 어떤 EC2를 만들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한번 볼게요. 이거는 보는 게 더 빨라요. 뭐 어렵지 않은 서비스고, SQS 쓰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기열 생성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냥 표준 방식으로 할 거고요. myQ. 이것도 다 표준으로 할게요. 다 표준. 생성. 자, 생성이 됐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메시지 전송 및 수신을 누르면, 자, 전송을 할게요. 일단 줄에다가 줄 세우는 거예요. 자,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래서 전송을 할게요. 자, 전송됐대요.
수신. 자, 플링 눌러주세요. 플링은 이제 뭐냐? 네, 이메일 함 있죠? 새로 고침 누르면 쫙 가져오죠. 그걸 똑같아요. 네. 이거, 뭔가 메시지가 왔네요, 나한테? 커피 한 잔 달래요. 읽으면은? 읽음 처리가 되겠죠. 완료. 네, 끝난 겁니다. 이거 뭐 별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뭔 차이점이 있냐? 이게 인터넷 사이에서 통신이 된다는 거예요. 뭔가 나의 인증 또는 결제, 쇼핑몰 이런 게 주고받을 때 한 컴퓨터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컴퓨터와 컴퓨터 다른 곳에서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다른 거에 영향이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진짜 별 기능이 없어요. 메시지 넣으면 메시지가 나와요. 근데 이런 단순한 서비스지만 아마존이 관리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만들 필요도 없고, 내가 메시지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터질 수도 있잖아요. 한 번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얘네 서비스를 쓰면은 그럴 걱정은 없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해줘서. NS 서비스 볼게요. 어디서 많이 본 그 약자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랑 똑같은데 진짜 그거랑 똑같아요. 말 그대로 사용자가 어떤 토픽, 예를 들면은 내가 인스타그램에 알파 AWS를 구독하면은 이 AWSC가 뭔가 뉴 포스트를 올렸어요. 그럼 다 가죠. 구독자들한테. 아까 대기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 꺼냈으면 없어졌습니다. 얘는 어떻죠? 다 가죠. 구독한 애한테. 그래서 얘는 뭔가 여러 사람들한테 줄 때 쓰는 서비스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인스타그램, 알람 서비스 이런 데는 NS 서비스를 쓰겠죠. Q가 아니고. 주문 하나를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주문 하나를 다 보내야 돼요. 메일 서비스 이런 데서. 그래서 펍섭이고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 펍섭 방식이에요.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가 있는 거고, SNS 치시면은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주제 이름은 AWS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다 알아서.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이 주제가 생성됐고 지금 알파 AWS 만든 거예요. 자, 메시지 게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목은 상관없고 본문에 메시지 1 이렇게 하겠습니다. 메시지 게시. 아이고. 자, 그러면 게시가 됐고요. 근데 구독을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보낸 거는 없습니다. 아무도 못 받았어요. 구독을 할 거예요. 구독할 건데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구독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메일 구독이 돼요. 되게 편해요. 그래서 자, 이메일 누르고요. 이메일을 제가 제 거를 쓰면 너무 공개적이니까 일회용 이메일 쓰겠습니다. 자, 구독을 할게요. 제 이메일 계정 가지고 제 거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주제로 가서 AWS 주제로 날려보겠습니다. 게시 메시지 2. 자, 주제를 보냈어요. 그럼 내 인박스에 와야 돼요. 맞죠? 네. 이거를 근데 일단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한번 인증을 해줘야 계속 그 다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컨펌 이거 누르고 그럼 이제 됐고 이제 한 번만 더 보내봅시다. 진짜 되나? 진짜 마지막으로 3 게시. 자, 진짜 이번에는 와야 돼요. 왔네요. 네. 메시지 3. 네,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보통 웹사이트 만들 때 이런 개념 되게 많이 써요. 이메일로 막 주문 알림 가고 이런 거. 근데 직접 만들려면 진짜 머리 아픕니다. 이거 쓰면은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되게 편해요. 이게 이제 구독 방식인 거죠. 만약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구독했다면 거기도 갑니다. 동시에 여러 명한테 줄 때 쓰는 서비스가 구독 방식의 SNS예요. 써봤는데 AWS 서비스 쓰는 법 되게 안 어렵죠. 그냥 클릭하면 다 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실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너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클릭만 하면 세팅이 된다는 거. 근데 그 뒤에는 사실 직접 만들려고 그러면 엄청 귀찮아요. 코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갖다 쓰면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보낼 때는 SNS를 씁니다. 네, 별거 없어요. 요거 단어는 딱 2개 하고 끝납니다. 마지막 이거는 다음에 실습 같이 들어갈게요. 스케일링 앤 로드 밸런싱. 스케일러빌리티 저희가 했는데 스케일 말 그대로 확장할 수 있냐 없나 였거든요. 자, 여기서 스케일링이 뭐냐면, 자, 여기서 스케일링 볼게요. 만약에 제 서비스가 현재 컴퓨터 한 대가 100명을 다룰 수 있다고 볼게요. 우리 2월에는 컴퓨터가 몇 대 필요하죠? 컴퓨터 한 대가 100명을 다룰 수 있으면 여기서는 2대는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요? 400이거든요? 4대가 있어야겠죠? 뭐 혹시 모르니까 여유분 하나 둬도 되고요. 자, 이렇게 컴퓨터를 늘릴 수 있냐, 그리고 이 수요에 맞출 수가 있냐, 이게 결국 스케일링인데, 스케일링이 2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이즈를 늘리는 거, 스케일 업이 있고 스케일 아웃이 있었죠. 그러니까 벤치를 쓰냐 아니면 작은 애 2명을 쓰냐, 요 옵션들이 있었는데, 자,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클라우드의 관점에 따르면 어떤 게 더 좋다? 그렇죠. 스케일아웃, 작은 거 여러 대 쓰는 게 유리하다. 왜냐? 필요할 때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큰 거를 쓰면은 여기 반만 채워서 못 쓰잖아요. 근데 작은 거는 한 대 안 부르면 되죠. 네. 그래서 스케일 아웃을 추천하고, 네. 진짜 정말 안 되는 경우, 이 버티컬 스케일링은 언제만 쓴다? 논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 분산 처리가 안 되는 경우.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카카오 택시를 부르는데 스모 선수를 태워야 돼요. 여기 안 들어가. 이게 아무리 많아도 스모 선수는 못 갑니다. 즉 분산 처리가 안 될 때, 여러 대로 이 스모 선수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뭐 시체를 쪼갤 수도 없고. 그럴 때만 이렇게 수직적인 스케일링을 하고요. 웬만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대 나눠서 타죠. 사람이 많으면은 뭐 3명, 3명, 3명 이렇게 해서 9명 태우는 게 맞고, 네, 요거를 하는 거고, 분산할 수 있을 때는 무조건 이게 맞습니다. 클라우드에서는 이거를 권장합니다. 이것도 뭔가 배웠던 거에 약간 연장선인데, availability라는 게 나오죠. 자, 가용성이라는 거였는데, highly available, 고가용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도 계속 쓸 수 있었어야 돼요. 뭐 99.999% 생각하시면 되고, 뭔가 디제스터가 있으면 그거를 복구를 하고 금방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단위를 이제 9 단위로 하는데, 보통 5-9이 이제 표준입니다. 99.999%. 5-9이면 1년에 5분 못 쓰는 거예요. 5분. 거의 티도 안 나죠. 근데 AWS에서 99이라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도 많습니다. 1년에 30 밀리세컨드? 이거는 뭐 거의 다운이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자, 그래서 두 번째 퀴즈를 보시면은 Designing a highly available architecture on AWS 나오는데,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자, 가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꼭 나와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뭐 디제스터, 페일리어. 그러니까 가용성은 이걸 결국에 극복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정답은 한번 볼게요. A. Ensure that components have low latency network connectivity. 자, 컴포넌트가 low latency network connectivity인데, 이 latency가 뭐냐면 이게 이제 렉이라는 단어의 그 기원입니다. 우리나라에 쓰는 렉이라는 단어는 이 렌트스에서 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 렉이 없는 거예요. 렉이. 네. 네트워크 렌터시는 네트워크의 지연 속도를 의미하고, 렌터시가 낮다는 거는 렉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렉이 없다, 속도를 의미하는 거죠. 지연이. 네, 지연이가 없다. 근데 일단 요거는 아니고, B. Run enough Amazon EC2 instance to operate at peak load. 가장 요구가 많을 때, 가장 바쁠 때 충분히 많은 개수를 더 가지고
돌릴 수 있게 한다. 이것도 이건 어느 정도 맞는 얘기죠. 그래야 가용성이 높겠죠. 만약에 충분히 많은 수를 확보하지 않으면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단어가 꼭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좀 더 정답에 가깝기 때문에. 가용성이라는 게 나올 때는 꼭 이 단어가 나와야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을 했다 뭐 이런 느낌이 나와야 돼요. C를 보시면은 Application is designed to accommodate failure of any single component. 어떤 하나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거를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네. B와 C가 다 맞는 얘기거든요. 사실 둘 다 가용성에 대한 얘기지만 더 정답에 가까운 건 이거거든요. 왜냐? 이 단어가 꼭 나와줘야 돼요. 가용성이라는 거엔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복구하거나 복귀할 수 있는 능력. 네. 그래서 가용성은 꼭 요게 짝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B도 맞는 말이에요. B도 맞는 말인데 C가 더 가깝다. 네. Elasticity. 는 뭐냐면 제가 아까 늘리는 건 얘기 드렸는데 어느 순간에는 줄일 수도 있어야 돼요. 네. 이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것. 이게 탄력성이었죠. 탄력성을 볼 때는 줄인다라는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탄력성이라는 거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어떤 겁니까? 스케일 업과 다운을 둘 다 할 수 있다. 탄력성. 그리고 요거는 일단 실습하면서 다룰게요. ELB와 ASG. 자,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오토 스케일링 그룹은 뭐냐면 스케일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룹인데, 자, 만약에 여러분이 평소에 쓰는 이거 하나가 100명의 손님을 받을 수 있다고 볼게요.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어느 순간에는 400명을 써야 되고 어느 순간에는 300명을 써야 되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만 써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떨 때는 여기는 하나, 여기는 3개, 여기는 3개, 2개, 4개 이렇게 계속 바뀌면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사람이 계속 보면서 해도 되지만 자동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ASG라는 걸 만들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최소 개수, 그리고 내가 평소에 그래도 2개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얼마만큼 늘려라, 이런 룰을 정해주면은 얘가 알아서 줄였다가 늘려서 합니다. 그럼 뭘 보고 줄이고 뭘 보고 늘리냐, 그거는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걸? 자, 매뉴얼이 있고 다이나믹인데, 매뉴얼은 뭐 당연히 손을 누르면 늘어나는 거겠죠. 다이나믹을 하는데 뭘 보고 늘리고 뭘 보고 줄일 거냐, 3가지 방법이 있어요. 3가지 방법인데 결국에는 하나예요. 어떤 지표를 보고 줄일 거예요. 어떤 지표. 근데 지표는 제가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CPU 사용량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CPU가 100이 되면은 여러분 혹시 컴퓨터 쓰실 때 가끔 너무 느려가지고 작업 관리자를 켰더니 CPU 막 사용량 99% 이래서 막 그냥 멈춘 적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 서버가 CPU 100%가 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 이미 사용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이 안 되도록 이 CPU 사용량을 지표로 삼아서, 예를 들면은 CPU 사용량이 80보다 클 때는 EC2를 하나 더 해줘라, 이렇게 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80에서 81이 되는 순간 40, 40짜리 2개로 나눠지겠죠? 이렇게. 이러면은 평생 80 이상으로 안 올라가겠죠. CPU일 수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시 병렬 처리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단위가 메모리일 수도 있습니다. 메모리가 내가 8기가가 있는데 여기서 6기가 이상이면은 하나 더 늘려줘라, 이런 식으로. 스토리지일 수도 있고, 뭐 네트워크 속도일 수도 있어요. 내가 CDN을 했는데 내 집 회선은 100Mbps예요. 근데 70이 사용 중이라면은 회선을 하나 더 늘려라, KT 인터넷 하나 더 꽂아줘라, 이런 식으로 어떤 지표를 가지고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심플, 뭐 타겟 트래킹, 스케줄드가 있어요.
이름만 보시면 돼요. 뭐 그렇게 이게 자세하게 뭔지는 안 나오고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심플은 그냥 그거예요. 50보다 크면 늘려라. 이렇게 제가 방금 한 거. 타겟 트래킹이 뭐냐면 50으로 맞춰줘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버리지를 50으로 맞춰줘라. 그러면 얘가 알아서 뭐 평균을 50%로 맞추기 위해서 숫자를 줄이거나 늘려줍니다. 스케줄드는 9시부터 6시는 2개만 쓰고 직장인들 많이 쓰니까 끝나면은 하나만 써라. 예. 그리고 대망의 프리딕티브가 있는데 얘는 이제 2주간의 그 기록을 보고요. 인공지능이 알아서 적절한 플랜을 짜줘요. 누르면은 짜줘요. 대신에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 돈 나가요. 이 분석하는데 돈이 나가요. 한번 볼게요. 다이나믹 스케일링. 자, 이 상태예요. 이게 CPU 사용량을 볼게요. 여기는 한 80점 되죠? 여기는 10%도 안 되죠. 그럼 내 컴퓨터를 지금 어쩔 땐 80% 쓰고 어쩔 땐 10% 쓰고 되게 이만큼이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는 컴퓨터를 늘리고 여기서는 컴퓨터를 줄이고 그러면 전체적인 평균이 50% 정도가 되게 조정을 해줄 수 있겠죠. 다이나믹 스케일링입니다. 알아서 맞춰줘요. 에버리지를 50%로 해줘라. 또는 미시간대가 제일 많으니까 여기에다가 해줘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완전 정확하게 룰을 다 짜놔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프리딕티브 스케일링은 뭐냐면 자, 퓨처 로드를 보고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보고 퓨처 로드를 만들어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14일간의 기록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2일 동안의 결과를 얘가 예측을 해줘요. 그래서 2일 동안 이렇게 쓸 것 같으니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 네. 단 돈이 나갑니다. 요거 이제 내일 실습할 거니까 한 번만 보고 내일 봅시다. 자, ELB라는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 EC2는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80%짜리가 있으면은 이 로드를 줄이기 위해서 40, 40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자, 택시로 볼게요, 택시. 택시인데, 택시가 있어요. 4명이 들어갈 수 있다 칠게요, 한 택시 안에. 근데 4명이 꽉 차면은 너무 불편하니까 둘둘씩 나눠서 가져가면은 여유롭고 좋겠죠? 근데 이거 누가 나눠주죠? 뭔가 누군가는 너는 여기 자리 없으니까 여기로 가 라고 해줘야 되죠. 그 역할이 바로 얘입니다. ELB, 일라스틱 로드 밸런싱. 로드라는 거는 시스템 걸리는 부하를 의미하고요. 그 부하를 알아서 똑똑하게 3명이 들어왔으면은 야, 둘은 여기 타고 하나는 여기로 가라. 이렇게 똑똑하게 나눠주는 애를 아마존에서 관리하는 AWS 매니지드 로드 밸런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EC2에 분산을 적절히 해주는 친구를 이제 로드 밸런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WS 매니지드 오토 로드 밸런서고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네 가지가 있긴 한데 하나는 안 쓰고요. 이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의 차이점이 뭔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는 어떤 걸 쓸 거냐면 애플리케이션 쓸 거예요. 얘는 단위가 EC2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EC2 단위로 쪼개주는 거 있죠? 요거를 이제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로 쓰고 네트워크와 게이트웨이는 이 EC2 안에서도 막 네트워크 설정이 있고 게이트웨이 설정이 있는데 그 세부 단위로까지 쪼개주는 거를 요 친구들인데 저희는 그 정도 레벨까지 안 갈 거고 시험에서도 이게 뭔지 구분하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몰라도 됩니다. 네. 이 단어에서 꼭 알아야 될 단어 가용성, 스케일러빌티, 일리스티시인데 자, 가용성이란 단어와 꼭 등장해야 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failure, 그쵸? failure. 뭔가 이런 게 나와줘야 돼. 뭔가
망했습니다. 하지만 잘 됐습니다. 디제스터 꼭 같이 나와줘야 돼요. 스케일러빌리티와 일래스티시티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늘어나. 그쵸? 스케일 여기까지 되면은 일래스티시죠? 네. 요 차이,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 자, 스케일을 자동으로 해주는 거는 ASG. 이 자동으로 스케일돼서 막 EC2가 여러 개 생겼어요. 근데 너는 어디로 타? 분산시켜주는 친구가 이 LB입니다. 그래서 다음 실습에서는 저희가 자동으로 분할을 해보고요. 분할된 애에 진짜 나눠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노트북을 2개를 준비해 올게요. 문제만 풀고 합시다. 자, 일라스틱 로드 밸런싱의 설명에 적절한 것은? 자, ELB 특성에 맞는 것 어떤 것일까요? A. 네, 왜 A죠? 네, ELB는 어떤 친구를 이제 분산시켜주는 건데 그거에 관련된 걸 찾으면 되고요. Ensure that no single Amazon EC2 instance has to carry the full workload on its own. 자, 하나의 서비스가 모든 워크로드를 다 가져가지 않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 B. Removing unneeded Amazon EC2 instance when demand is low.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수요가 낮을 때 필요가 없는 애들을 제거해주는 것. 이거는 ASG. 그쵸?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라는 친구가 관리를 해줬죠. C. Adding a second Amazon EC2 instance during an online store popular sale. 뭔가 엄청 수요가 많을 때 추가해주는 거죠. 스케일러빌리티죠. D. Automatically adjusting the number of Amazon EC2 instances to meet demand. 자동으로 수요에 맞춰서 증가시켜주고 감소시켜주는 것 ASG입니다. 네. 앞으로 이런 막 좀 변형들로 등장을 하니까 이런 지문들에 좀 익숙해지면 좋아요. 다음, what is the benefit of elasticity in the AWS cloud? elasticity, 탄력성이 좋으면 뭐가 좋죠? 일단 elasticity는 줄이고 늘리는 게 둘 다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에 맞춰서 나오는 거고, 장점은 뭐냐?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서 줄일 땐 줄이고 늘릴 땐 늘린다. 즉 demand 뭐 이런 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A. Ensure web traffic is automatically spread across multiple AWS region. 잘 모르겠지만 뭔가 약간 ELB 관련된 내용 같죠? B. Minimize storage cost by automatically archiving load data. 스토리지, 저장과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C. Enable AWS to automatically select the most cost-effective services. AWS가 가장 고비용 효율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선택해주게 하는 것. 이것도 완전 다른 얘기죠. 남은 건 D인데 automatically adjust the required compute capacity to maintain consistent performance. 자동으로 컴퓨터 캐퍼시티, 컴퓨팅 파워를 자동으로 관리해주고 어떻게? consistent performance. 아까 50%로 뭔가 자동으로 맞춰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네, 그래서 D. Which AWS cloud benefit eliminates the need for users to try estimating future infrastructure users. 앞으로 미래에 내가 얼마나 필요할지 몰라도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가 들어오든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탄력적으로. 조금 필요하면 적게 써버리면 되고, 많이 필요하면 맞게. 플렉시빌리티, 탄력성, 유연성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찾아보면은 탄력성 여기 있네요. C. 마지막. 자, user has underutilized on-premise resources, which AWS Cloud concept can best address this issue. 자, underutilized, 사용되지 않는 리소스가 있어요. 사용되지 않는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거하면 좋겠죠? 돈을 아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제거한다는 것, 줄인다는 것, 줄이기 때문에 뭐였죠? 만약에 C가 서큐리티가 아니라 스케일러빌리티가 나왔다. 그래도 답은 뭐죠? 네, 일래스티시입니다. 왜냐? 얘는 늘리는 것만 들어가 있어요.
high availability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네. 어떤 걸까요? B. 왜냐? failure 무조건 찾아줘야 돼요. availability. 무조건 failure, disaster 뭐 이런 게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잘 된다. 답은 B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네, 대장정이었네요. 네. 그래 하루 만에 150페이지 나간 거예요. 네, 아직 근데 300페이지 더 있다는 거. 뒤에는 문제가 많으니까요. 여기까지 수업하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뵐게요.